사문서 위조죄 처벌 진행 과정 및 사례 알아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잘못을 할 수 있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실질적인 범죄를 행하게 되는 일은 많지 않다고 할 것인데요. 그런 만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행위가 형사법상 범죄가 된 것을 안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심지어 본인에게 의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단순히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더욱 빠르게 전파되는 일이 되고는 한다고 하였는데요. 물론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일상에서도 많은 주의가 필요하겠지만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해 사문서 위조죄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면 보다 체계적인 법적 대처에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흔히 문서를 위조한다는 것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악질 범죄와 같이 느껴진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일상 속에서 다양한 양상의 문서를 접하게 되는 우리인 만큼 마냥 멀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범죄가 바로 사문서를 위조하는 죄목이라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지류에 직접적으로 기재하는 것만을 문서의 범주로 보았지만 요즘은 이야기가 다르다고 할 것인데요. 데스크탑 컴퓨터나 태블릿 PC, 심지어는 스마트폰으로도 특정한 서식을 작성하고 수정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작성되었다고 해도 그 효력은 모두 인정되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사소해 보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위조에 이르렀다면 범행이 성립해 처분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교육열이 강한 우리나라인 만큼 예전에는 성적표에 허위의 사실을 꾸며 넣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보통 성적표가 발급된 이후에는 부모님의 확인 및 날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왔다고 하였습니다. 원점수부터 백분위 그리고 석차까지 다양한 부분을 스스로 바꾸어 부모님을 기만하는 경우가 상당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낮은 성적은 꾸지람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때로는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하는 선택이라고 해도 성적표를 조작하는 것은 범죄 행위에 지나지 않는데요. 특히 형법상 여러 가지 범행 중에서도 사문서 위조죄 처벌까지 내다볼 수 있는 행위 양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교육열만큼 요즘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위기가 바로 취업난이라 하였네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정량 스펙을 갖추어야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취업준비생도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점수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서류를 조작해 본인의 점수를 증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행위 역시 일종의 사문서를 본인의 필요에 의해 변조한 것이기에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각자의 욕심이나 필요에 의해 이렇게 서류를 모조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실제로 구성 요건을 충족하여 범죄 행위가 되었다면 5년 이하의 실형 내지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만큼 보통의 일로 넘길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차 씨는 꽁꽁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물론 대학교를 다니면서 높은 성적을 거두기는 했지만 이것이 취직에 있어 절대적인 장점으로 작용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기에 이르러 시장 상황까지 상당히 안 좋아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생각했던 취직의 문은 점점 좁아지는데 마음만은 급해진 그는 우선 갖추지 못한 스펙을 적어내서라도 일자리를 얻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본인에게는 없는 자격증을 증명하기 위해 허위로 증빙서식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 씨가 서식 준비를 위해 연락을 주고받았던 일당이 사문서 위조죄 처벌으로 검거되면서 그에게도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데요. 하지만 차 씨는 최후의 순간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실질적으로 제출하거나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문서 위조죄 처벌의 경우 미수범에 역시 예외가 없는 점에서 경찰 조사에 소환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초범일 뿐만 아니라 단순 미수에 그친 만큼 선처를 기대했던 그였지만 의외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망설이던 차 씨는 결국 법무법인 AL의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법률 대리인은 물론 서류를 조작하기 위해 부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제출이나 이용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고 하는데요.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차 씨가 현재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선처를 구했다고 합니다. 특히 취직이 잘 되지 않는 요즘과 같은 때 범죄자가 되면 더욱 앞으로 찬란한 앞날에도 장애물이 될 것을 고려해 달라 호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 역시 이러한 부분을 인정해 차 씨는 실형을 겨우 피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 범죄에 있어 초범이라면 형벌을 결정할 때에도 선처가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할 것인데요. 특히 사문서 위조죄 처벌의 경우에도 사회적인 신용을 크게 저해하는 일인 만큼 대중적인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 하였습니다. 국가에서 발급하게 되는 공문서에 비해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문서는 특히 모조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위법성이 크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죄 역시 초범이라 해도 실형을 면하지 못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 하였는데요. 만약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혐의로 인해 이와 같은 죄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무엇보다 신속하게 법적인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계기가 단순한 한순간의 판단 실수라고 해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재판부로부터 참작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문서 위조죄 처벌을 염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우선 자신의 행위를 정상적으로 참작받을 수 있을 논거를 다방면으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부인하기보다는 때로는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문서를 조작한 범죄의 경우 시일을 지체할수록 피의자에게 유리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할 것인데요. 때로는 법정 구속으로 인해 더욱 대처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초반부터 현명한 선택을 통해 법률 조력과 함께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